리시트하임은 자신의 모형을 바탕으로 뇌에서 이루어지는 듣기와 말하기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선 듣기 과정은 베르니케 영역 개념 중심부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가는 거예요? 2에서부터 3으로 간다. 즉 귀로 들어온 청각 자극이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되면 송부가 보내다 라는 뜻이죠. 베르니케 영역은 자신이 저장하고 있는 단어 중 청각 자극과 일치하는 단어를 찾아 개념 중심부로 송부하고 보낸다라는 얘기죠. 개념 중심부는 이를 받아 의미를 해석한다는 것이다. 일단은 지금 베르니케 영역은 뭐만 하고 있어요? 청각 자극을 지금 일치하는 단어를 찾아 개념 중심부로 송부하고, 자 여기다가 우리 이렇게 좀 해놓읍시다. 듣기의 과정 1단계입니다. 맞죠? 듣기의 과정 1단계. 일단 찾는 것까지가 1단계고 송부하는 게 2단계라고 합시다. 자, 개념 중심부는 이를 받아 의미를 해석하는 것 해서 1, 2,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일단 뭐가 들어오면은 똑같은 거 찾아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베르니케 영역에서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받아서 해석을 하는 건 누구예요? 개념 중심부예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리시트하임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 듣기 과정이.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조금 명확하게 눈에 잘 들어오게 표시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말하기 과정은 개념 중심부 브로카 영역. 자, 1번 갔다가 3번 갔다가요. 일단 하고자 하는 말을 먼저 생각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써야 되겠죠. 근데 쓸 때 뭐가 필요해요? 단어가 필요하겠죠. 단어를 떠올린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쓰겠죠. 이제 이 얘기를 할 거란 얘기고요. 브로카 영역을 2번 거치는 복잡한 순서로 이루어진다. 개념 중심부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형성하고,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뭘 얘기해야 되는지 한번 처음에 먼저 형성을 하는 거예요. 1번. 이거를 지금 브로카 영역을 거쳐서 베르니케 영역으로 보내버리면 이게 2번이겠네요. 일단은 여기가 그러니까 요거를 2단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베르니케 영역은 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브로카 영역으로 송부하고, 베르니케 영역은 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브로카 영역으로 송부하고, 마지막으로 브로카 영역에서 이를 조합하여 문장이나 파라를 만든다. 여기까지. 이게 뭐예요? 말하기 과정인데 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느냐? 지금 여기 화살표로 좀 잘 안 보일 건데 여기 보면은 3번은 2로 화살표를 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1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이 시작을 했잖아요. 3은 무조건 어디로 보내야 돼요? 1로 보내야 돼요. 1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1은 2로 보냈다가 다시 2에서 1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라는 거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은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모르겠으면 질문 달아놓으시면은 조금 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줄게요. 근데 여러분들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런 거는요. 1, 2, 3, 4 표시만 해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왜? 어차피 이건 문제로 나올 겁니다. 거의 100%고요. 나오면은 그때 다시 보면 되니까 단계만 나누어 놓고 지나가면 됩니다. 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누가 뭘 한다 예요. 누가 뭘 한다. 어느 기관이 뭘 한다가 제일 중요해요. 어느 모형에서는 어느 기관이 몇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표시해 두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여기 보면 그런데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뒤에는 뭔가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보면은 이게 리시트하임 모형의 한계점이고 단점이지요. 일단은 지금 어떤 과정이 드러나 있지 않대요. 발음기관을 움직여 소리를 만드는 과정이 드러나 있지 않고요. 말하기에서 또 개념 중심부를 새롭게 추가하였으나 그것의 정확한 위치를 규명하지는 못하였다. 이 두 가지가 뭐다? 리시트하임 모형의 한계점이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이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경과되었고 그리고 다음 이론이 나왔다는 얘긴데요. 다음 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겁니다. 보면은 언어를 담당하는 중추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그래서 추가로 발견된 언어 중추를 4번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게시윈드라는 사람이 나왔고요. 베르니케 게시윈드 모형이라는 모형을 새롭게 제시하였습니다.
리시트하임의 모형에서 개념 중심부를 제외했어요. 해서 3에서 뭘 제외했다고요? 3을 제외했습니다. 개념 중심부를 제외했고요. 자, 그러면은 게시윈드는 개념 중심부를 언급을 이제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운동 영역과 각회를 언어 중추로 추가하였습니다. 지금 게시윈드는 베르니케 게시윈드 모형에서 운동 영역과 각회를 새로운 언어 중추로 추가하였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림은 게시윈드가 제시한 언어 처리 모형, 즉 베르니케 게시윈드 모형을 설명하는 거고, 청각 자극 그리고 기본 청각 영역과 시각 자극을 수용하는 기본 시각 영역, 그리고 베르니케, 브로카, 운동 영역, 각회라는 4개의 언어 중추를 중심으로 언어를 처리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될 건데요. 청각 영역과 시각 영역 같은 경우에는 언어 중추로 친다, 안 친다? 안 친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요거를 표시를 해 놓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요거 이 4개만은 언어 중추이고요. 청각 영역과 시각 영역은 언어 중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거 확인을 하시고요. 글에 나와 있잖아요. 게시윈드는 기존의 모형, 즉 뭐였죠 이거? 리시트하임 모형이죠. 리시트하임 모형에서 개념 중심부를 제외하는 대신 청각 형태로 단어가 저장되어 있는 베르니케 영역. 자, 지금 보면은 아까 전에 청각 형태로 단어가 저장되어 있다고 어디에 베르니케 영역에 그렇게 얘기했던 게 리시트하임이에요. 지금 보니까는 게시윈드는 리시트하임의 말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지는 않고 뭐만 드러내고 있다? 개념 중심부만 드러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한 역할도 함께 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개념 중심부의 역할을 누가 대신한다는 거예요? 베르니케 영역이 추가로 대신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즉 베르니케 영역은 듣기와 읽기에서 수용된 자극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의미를 해석하고 말하기와 쓰기에서는 의미를 형성한 뒤 해당 단어를 찾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개념 중심부의 역할이 아까 뭐였어요? 여기 한번 다시 보면은 의미를 형성하거나 해석하는 거라고 했어요. 개념 중심부의 역할은 의미를 형성하거나 해석하는 거였는데 이제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베르니케 영역이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봤을 때? 게시윈드가 봤을 때. 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브로카 영역에서는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이나 발화를 생성하는 역할 외에 이게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리시트하임이 얘기했던 거고요. 근데 그거 외에 말하기나 쓰기에 필요한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동 영역으로 송부하는 역할을 추가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런 과정이 없다고 돼 있었는데 지금 어디에다가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브로카 영역에다가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는 아까 누구지? 그 하임 씨가 얘기했던 역할까지가 리스타임이 얘기했던 브로카 영역의 역할이고 성격인데 이제 말하기나 쓰기에 필요한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동 영역으로 송부하는 역할을 추가한 건 누구다? 게시윈드다 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운동 영역은 이제 지금 각 회하고 운동 영역을 추가했다 했잖아요. 브로카 영역에서 받은 운동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말하거나 쓰기에 필요한 신경적 지시를 내리는 기능을 담당한다. 즉 운동 영역이 있어야지 입을 움직이거나 손을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끝으로 각 회는 베르니케 영역과 인접해 있으면서 읽기에서는 시각 형태의 정보를 청각 형태로 전환하고 쓰기에서는 청각 형태의 정보를 시각 형태로 전환하여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일단 베르니케 영역에서는 얘들아 베르니케 영역에서는 아까 전에 여기서 봤듯이 청각 형태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거를 시각으로 바꾸거나 또 청각을 시각으로 바꾸거나 시각을 청각으로 바꾸는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각회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거. 지금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조금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는 베르니케 영역에서 추가된 기능. 옛날에 리시트하임이 개념 중심부에서 이런 기능을 한다라고 했던 거를 지금 게시윈드는 베르니케 영역에서 한다고 하고 있고요. 자, 리시트하임이 설명 못했던 거, 운동을 하게 하는 거,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거, 입이나 손을 움직이게 하는 거를 게시윈드는 브로카 영역에서
기존에 있던 기능 외에도 추가적으로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 영역과 곽회 같은 경우도 추가된 거니까 보셔야 될 거고요.